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2024년 11월 A형 기출문제 제4작업 그래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아래쪽에 보시는 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 출력 형태와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작업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아래쪽 X축이죠. X축 그리고 Y축입니다. Y축은요. 기본축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조축이 있네요. 자, 기본축에는 단가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고요. 오른쪽에 보조축에는 판매량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X축, 다른 말로는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축에는 상품명, 취나물, 곤드레, 단호박, 메밀나물, 그 다음에 서리태, 찰옥수수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에 따른 단가와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되죠.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래프를 지시사항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요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요 항목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1작업에서 상품명에서 이거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가지고 옵니다. 자, 어느 부분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취나물, 곤드레, 단호박, 메밀나물. 자, 취나물, 곤드레, 단호박, 메밀나물. 그리고요. 서리태, 찰옥수수. 자, 서리태, 찰옥 요 두 개, 요 더덕은 제외시키는 거죠. 더덕만 제외가 되네요. 자, 그러면 블럭을 잡을 때요. 자, 블럭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는가 하면 제목까지 같이 잡습니다. 상품명부터 메밀나물까지 드래그 블럭 잡아주시면 되고 떨어져 있는 서리태 찰옥수수는 무슨 키? 맞아요. 컨트롤 키 누른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서리태 찰옥수수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상품명에 해당하는 영역 블럭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항목에 대해서 단가요. 단가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단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가라고 하는 것 역시 또 떨어져 있는 연속적인 셀을 블럭 잡는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단가에 해당하는 똑같은 항목을 이렇게 드래그로 블럭 잡으시면 되고 또 더덕을 제외하고 밑에 서리태와 찰옥수수에 대해서 단가값 블럭 잡으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또 뭘 잡아야 돼요? 당월 판매량. 그렇죠. 자, 당월 판매량도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엑셀에서는 떨어져 있는 셀 블럭 잡으실 때 정말 블럭 설정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들이 차트가 막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블럭 잡은 거 다시 한번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총 6번 드래그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져 있는 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블럭 설정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럭 설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은요. 자, 그대로 요거를 차트화 시키기 위해서 상단 메뉴에 있는 삽입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삽입 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차트라고 하는 그룹이 보이시게 될 텐데요. 차트라는 그룹에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차트들이 있고요. 자, 이 차트들 중에서 우리는 자, 꺾은 선과 막대 그래프 두 가지가 혼합된 차트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혼합된 차트를 가지고 오시려면 여기 왼쪽에 우리가 차트와 축까지 다 지정하기 위해서 추천 차트로 들어갈게요, 선생님들. 이리로 들어가시는 게 편하세요. 자, 추천 차트로 들어오시고 여기에 모든 차트를 들어오시면 여기 가장 마지막에 혼합이라고 있습니다. 혼합. 자, 꺾은 선과 막대를 혼합시켜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고요.
201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마 콤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르시면, 네, 여기 위쪽에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있는 거는 묶은 세로 막대형 꺾은 선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묶은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보조축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시험지에서 보셨어요. 네, 꺾은 선 그래프를 가지고 올 때, 꺾은 선 그래프를 가지고 올 때, 그 그래프가, 네, 기본축과 보조축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축과 보조축이 있는 그 유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두 번째 있는 거 묶은 세로 막대형, 네, 꺾은 선형 보조축이라고 되는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에요. 요 아래쪽을 좀 볼게요. 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광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꺾은 선으로 들어왔고요. 보조축이라는 곳에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보기를 보시면 네, 아래쪽에 X축, 가로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로축은 네, X축이고요. 여기는 지금 상품명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네, 기본축이에요. 기본축. 그래서 요 막대 그래프가 들어있는 단가 값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는 꺾은 선으로 들어온 이 당월 판매량이 꺾은 선으로 그려지면서 여기에 보조축의 값을 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면 블록 설정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분들은 블록 설정이 잘못된 경우라서 다시 블록 설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꺾은 선이요. 자, 꺾은 선형으로 들어와 있어서 꺾은 선이 들어왔는데 선생님들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꺾은 선에 이렇게 네, 표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표시가 있는 게 바로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네, 여기가 꺾은 선이 아니고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 요 꺾은 선 종류 중에서 여기 표식이 모양이 있는 요걸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우스로 가져다 놔 보시게 되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선생님들이 지금 요 미리 보기 화면에 아까는 꺾은 선만 나왔던 아이가 이렇게 모양이 있는, 즉 표식이 있는 모양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가 ITQ 엑셀에서는요, 항상 차트는 항상 요 혼합형, 그리고 꺾은 선이 조합되어 있는 거, 그리고 꺾은 선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네, 요 유형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1작업 시트에 이렇게 차트가 하나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시험지를 좀 보실게요.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여기 지시사항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지시사항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1번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따가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7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네, 당월 판매량의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막대형으로 하더라도 네, 당월 판매량은 네, 꺾은 선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번, 지금 제가 박스를 해놓은 이 부분까지 아예 1번에서 한꺼번에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의 시트의 내용에서 그래프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거기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하고 막대 그래프인 이 꺾은 선 혼합형으로 작업한 거예요. 즉 우리는 현재 요 1번과 2번 그리고 요 7번에 있는 요거까지 지금 작업이 모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을 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이동하고 이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시트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이 상단의 메뉴가요.
상단의 메뉴를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이 눌려져 있고 이 리본 메뉴가 지금 차트를 디자인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뀌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위치 그룹에 차트 이동이라는 명령이 있네요. 자, 이 차트 이동이라는 버튼을 딸깍 누르시게 되면 차트를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새 세트로 이동하라고 했으니 새 세트를 누르신 다음에 옆에 이름 차트 2라는 이름을 지우시고 여기를 제4작업, 제4작업이라고 적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4작업이라고 하는 요 아래쪽에 세트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네,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더니 차트가 들어왔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차트가 들어온 종이는 밑에 제4작업이라는 시트에 들어왔어요. 자, 얘가 이렇게 4작업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트 탭은요. 아래쪽에 있는 세트 탭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가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제1작업이라는 세트 탭 왼쪽에 제4작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4작업을요. 제3작업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작업할 거예요. 우리 네, 여기 제1작업에서 요거 시트 탭 복사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하지만 이동할 때는요. 네, 그냥 드래그예요. 자, 그래서 제4작업이라는 시트 탭명에서 얘를 제3작업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고 손을 떼시면 네, 이제 순서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트 이동까지 했고요.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보시면서 눈에 보여지는 거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항상 네, 얘는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여기 1번부터 있는 순서대로. 네, 아까 제가 7번은 예외였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뭐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자, 그럼 4번을 보실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 디자인 도구. 자,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처음 하시게 되면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 차트 디자인 도구라는 탭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3번으로 바꾸고 스타일도 1번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서, 요 도구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여기고요. 자,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 눌러서 여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타일 3번이라는 거는 예, 레이아웃 3번이라는 거는 예, 첫 번째가 1번, 두 번째가 2번, 세 번째가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놔보시면 네, 레이아웃 1번, 그다음에 레이아웃 2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아웃 3번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너무 쉽죠? 자, 3번으로 바꿔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스타일 1번이라고 해서 스타일 1번. 요거는 차트 스타일이 여기입니다. 차트 스타일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1번이라고 했으니까 요 첫 번째가 1번이 되겠죠. 자, 마우스 한번 가져가 볼까요? 네, 그랬더니 스타일 1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눌러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꾼 게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 그냥 여기 눌려진 거예요. 그냥 눌러 놓으시란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예, 여기 지시상에 있는 3번 위치 이동하는 거, 이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예, 이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과 스타일 바꾸는 거 다 하셨어요. 자, 3번, 4번 끝났습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5번. 5번은 영역 서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역 서식.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 서식과 그림 영역 서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차트 영역이고 어디가 그림 영역인지를 좀 보기 전에 이 지시사항을 좀 보고 갈게요. 차트 영역에는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로 하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의 파랑 박엽지로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 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차트 영역은 이 그래프가 있는 전체에 대한 바닥, 이 뒤에 배경,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네, 그림 영역은요.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요 안쪽, 이 영역을 바로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요. 네, 자, 차트 영역에 해당되는 여기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이 표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있는 곳 안쪽에 마우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 영역이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자, 차트 영역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 따닥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이 상자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그림 영역에 마우스 갖다 놓고 따닥 더블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뀌면서 그림 영역 서식을 꾸미는 메뉴로 바뀌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 지금 요 버튼들이 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얘가 사라집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을 꾸미기 위해서 차트 영역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실 건데요. 네, 글꼴 바꾸는 거는 여기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홈 탭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홈 탭에 가시게 되면 우리 글꼴 바꾸는 그룹, 이 글꼴 바꾸는 그룹에서 예,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굴림. 여기다 직접 쓰시면 돼요. 굴림이라고 쓰시고요. 그러면 여기 굴림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글자 크기가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11포인트로 바꿉니다. 그러면은요, 이 차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꼴이 굴림에 11포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굴림에 11포인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채우기 색은 네, 채우기 효과는 파랑 박엽지로 하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영역 서식에 있는 차트 영역은 채우기 효과를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채우기 효과라는 거는 페인트 통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질감 효과를 줄 때는 여기 요 페인트 통 여기서 바꾸셔도 되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는 단색만 바꿀 수가 있어요. 단색, 한 가지 색만요. 그래서 질감 효과는 여기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페인트 통에서 하지 마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 서식에도 여기에 보시면 페인트 통이 있답니다. 자, 페인트 통을 누르시고요. 여기 채우기라는 곳에 오시면 얘가 채우기라는 글자가 요 꺽쇠가 이렇게 접혀 있으면 안 보여요, 메뉴가. 그래서 접혀 있을 경우에는 요 메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네, 얘가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접혀져 있던 메뉴를 밑에서 이렇게 펼쳐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테두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으면서 테두리 꾸미는 명령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채우기 메뉴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우기 효과의 질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감 채우기라는 명령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옵션을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하는 옵션 버튼을 딸깍 누르시면 네, 여기에 질감 효과가 들어가요. 질감 효과가 들어가는데요. 자, 어떤 질감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여기 질감 보이세요? 이 질감을 눌러 놓으셔야만 여기가 이렇게 질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질감 효과 중에서 파랑 박엽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요거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네, 요런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질감 효과들이. 이 중에서 파랑 박엽지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이 들어있는 아이들을 파란색이 들어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놔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데님이라는 이 파란색이 있는 아이가 데님이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물방울 모양이 있는 건 작은 물방울이라는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파란색이 있는 아이 갔더니 파랑 박엽지라고 나오네요. 자, 요 끝에 있는 아이는 뭘까요? 꽃다발이래요. 자, 그래서 파랑 박엽지는 얘가 파랑 박엽지구나.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랑 박엽지라고 하는 네, 그 스타일로 질감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감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림 영역이요. 아까 그림 영역은 그림 영역은 지상이 뭐였는가 하면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림 영역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채우기 효과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단색 채우기로 가시면 여기에 요 페인트 통이 보이시고요. 페인트 통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게 흰색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냥 흰색이라고 하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놔보세요. 그럼 얘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흰색, 배경 1이라고 나와요. 아, 우리가 선택한 흰색이 그냥 단순한 흰색이 아니라 흰색의 배경 1이라고 하는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네, 흰색으로 들어갔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네, 5번, 요 5번 작업이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뭐가 많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찾아서 그대로 네, 지상에 맞게 파랑 박엽지 요거 질감 효과에서 주는 거 여기에다 적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 흰색 주는 거 네, 채우기 효과 페인트 통 눌러서 흰색 누르면 바로 이 흰색 배경 1이라고 하는 유형이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5번까지 끝나셨어요. 네. 자, 들어가는 거요. 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서 해주시면 되고, 또 그림 영역 더블 클릭하면 여기 차트 영역 서식이 그림 영역으로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바뀌니까, 여기 바뀌니까 여기서 채우기, 요 페인트 통에 있는 채우기에서 단색에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예, 여기 차트 영역은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눌러놓고 여기 질감에서 요거를 바꿔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6번 하러 갈게요. 6번. 자, 6번은요, 제목 서식이죠. 제목 서식. 제목 서식은 요거 차트 제목, 여기를 말하거든요. 자, 요거를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 평창 및 홍천 지역의 특산물 판매 현황이라는 글자로 입력해 놓고요. 이렇게 꾸며주라는 거예요. 글꼴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자, 채우기 흰색 배경 1. 우리 아까 그림 영역에 넣었던 요 색상 똑같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네. 자, 여기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차트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를 클릭해서 안에 커서를 집어넣고요. 요거 지우세요. 이 글자, 아이고, 글자를 지우세요. 글자를 클릭해서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평창 한 칸 띄우시고 및 한 칸 띄우시고 홍천 지역의 한 칸 띄우시고 특산물 한 칸 띄우시고 판매 한 칸 띄우고 현황이라고 글자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쓰시면 글자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커서를 옆에 비어있는 공간에 한번 클릭해서 커서를 빼주세요. 바깥으로. 자, 그 다음에 제목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글꼴은 위에 홈탭에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홈탭에 분림 아까 바꿔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만 얼마로 바꾼다? 네, 지시사항에 네, 20포인트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20이라고 쓰시고 엔터. 자, 그러면 글자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요. 글자는 아까 굵게 속성 주라고 했어요. 굵게. 자, 굵게 속성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요. 여기 페인트통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누르셔서 요 첫 번째는 흰색이 흰색 배경 1이라고 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테두리요. 테두리. 테두리는요. 여기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에서 여기 테두리. 여기 보시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네,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를 넣어야 되니까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테두리가 지금 여기 색상이 검정색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거 눌러서 검정색. 그러면 네, 여기 옆에 빈 공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와 똑같이 예, 글꼴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에 배경 1, 그리고 테두리까지 넣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6번, 네, 제목 꾸며 보셨고요. 자, 이제 7번으로 내려옵니다. 7번은요, 아까 저희가, 네, 무엇을 했어요? 이렇게 표시 형식으로 해서 꺾은 선으로 하고 하는 것까지 끝났어요.
네, 그것까지 끝났다면 이제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항목에 대해서 예, 지상을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상은 자, 요거 보면서 할게요. 자,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가 뭐예요? 막대 그래프가 단가잖아요. 아, 막대 그래프는 단가라는 계열이다. 그 다음에 네, 이 꺾은 선은 당월 판매량이잖아요. 아, 그러면 당월 판매량이라는 계열은 꺾은 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항목을 계열이라고 해요. 단가 계열,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 계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계열 중에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아까 우리 당월 판매량을 꺾은선으로 바꿔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월 판매량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표식을 만들어라. 표식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미 표식이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표식의 모양을 마름모 모양으로 하라고 하고요. 크기를 10포인트로 하라고 해요. 그리고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름표예요. 이름표를 값으로 표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봤더니 이 모든 항목에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만 값이 들어있어요. 이 값은 하나만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표식을 마름모로 크기를 10으로 바꾸는 거부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인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이 계열에 옵션이라는 명령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요 페인트 통에 눌려져 있다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 선과 표식이라고 해서 선을 꾸미는 명령 그리고 표식을 꾸미는 명령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표식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표식의 옵션이라는 명령이 이렇게 메뉴가 닫혀져 있어요. 꺽쇠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메뉴가 이렇게 아래로 가 있으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얘가 지금 닫혀져 있어서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요 화살표 요거를 딸깍 눌러주시면 네, 화살표가 아래로 가면서 요 아래쪽에 접혀져 있던 메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펼쳐져 있는 메뉴를 봤더니 표식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형식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이 모양을 바꾸려면 이 기본 제공이라는 곳을 눌러놔야만 형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 제공이라는 옵션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형식과 크기를 바꿀 수 있도록 얘네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을 옆에 역삼각형,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 중에서 마름모 모양인 거. 요걸 눌러주시면 얘가 마름모 모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지금 5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지우시고 예, 10으로 바꿔주세요. 10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엔터키. 네. 자, 10으로 바꾸셨어요. 자, 10으로 바꾸셨으면 네, 여기 요 옆에 있는 요 단추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10으로 바꿔 놓으시면 얘가 지금 크기가 1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차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네, 이제 마름모가 정확하게 예, 커져서 크게 보이죠. 자, 여기 작업까지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레이블 값 표시하는 거. 자, 요 표식에만 요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 레이블은 이름표인데 이름표에서 값을 표시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자, 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이 꺾은 선은 한 번만 일단 클릭하세요. 그러면 모든 요 표식에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이렇게 조절점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조절점이 생긴 상태에는 꺾은 선 그래프가 모두 선택됐다는 의미예요. 자,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요 값을 표시할 요 표식만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른 마름모에 있던 조절점들은 모두 사라지고요. 여기에만 조절점이 예,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값을 표시하려면 아까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계열이 하나만 선택하면 데이터 요소로 바뀝니다. 요소라는 거는 하나만 선택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계열 옵션에 보시면 아까 여기 페인트 통 여기서는 우리가 표식의 모양을 바꿨다면 요 그래프 모양에서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그래프를 눌러 놓으시고요. 그래프가 눌려지면
자,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메뉴를 잘못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데이터 요소 서식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자, 요거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추가로 넣는 거는요. 지금 이 그래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더하기 버튼. 여기는 요소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추가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값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항목 중에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죄송해요. 레이블을 체크해야 되는데 테이블을 체크했어요. 레이블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 선택됐잖아요. 자, 다시 이거 지울게요. 제가 아까 이거 선택해 놓은 게 지워져서 그래요. 자, 선택하고 한 번 더 선택. 자, 요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값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들, 이 값을 선택하시고 나면 이 위치가 지금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쵸? 예, 오른쪽에 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값이 여기 밑에 나올 수도 있어요. 표식 밑에. 또는 이 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여기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레이블을 선택했다. 그런데 위치를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에 보여지는 건데 시험지에 얘가 위에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위쪽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블에서 여기를 위쪽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네,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으로 해놓으면 돼요. 자,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 영역 빈 공간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레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요거 계열의 표식의 마름모 모양과 크기, 그 다음에 레이블 값 요거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눈금선은 바로 여기 그림 영역에 있는 요 그래프에 있는 이 눈금선을 말하는 거죠.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이렇게 파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러 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눈금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눈금선을 클릭해 주세요. 눈금선 클릭. 자, 눈금선을 클릭하시게 되면 또 여기 오른쪽에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해서 눈금선을 꾸밀 수 있는 메뉴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은 여기 페인트 통 요거 눌러 주셔야만 여기 선이 나옵니다. 자, 선을 선택해 놓으시면 요거를 실선을 파선으로 바꾸려면 여기 대시 종류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네, 실선, 점선, 파선 모양이 보이시죠? 네, 요거 누르셔서 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우리 그 선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가 바로 파선이에요. 요 파선을 딸깍 눌러주시면 얘가 파선으로 바뀌는데 시험지는 선명한데 우리 건 연해서 잘 안 보이죠? 색깔 때문에 그래요, 색깔. 색깔이 지금 회색이라서 그러니까 요 색깔을 네,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꾸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파선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눈금선은 선을 클릭해 놓고 여기 페인트 통을 누르셔서 선에 오셔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고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지에 있는 네, 눈금선까지 꾸미셨습니다. 자, 이제 축 남았네요, 축. 자, 축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세로, 기본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얘네들은 Y축이라고도 해요. 예, Y축이라고도 하지만, 얘를 기본축, 얘를 보조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 아까 제가 요거는 X축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똑같이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일단 기본축부터 볼게요. 이 기본축이 있는 여기 왼쪽 이 선을 보시면 선생님들 시험지와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선이 검정색 막대로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보조축도 지금 검정색 막대, 그 다음에 가로축도 검정색 막대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요, 축이 지금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축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기본 축,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 숫자. 그러면 여기가 축 서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축 서식에서 지금 선이 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무엇처럼? 어디처럼? 네. 여기 파선. 우리 눈금선 바꿨던 것처럼.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네. 색깔만 지금 있는데 색깔이 연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네, 여기가 검정색으로 들어옵니다. 자, 보조축도 한번 꾸며볼게요. 보조축 클릭 그리고요 색깔을 검정색. 자, 그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죠. 네, 여기 색깔이 회색이어갖고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가로축 이 나물 이름 있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선의 색깔을 검정색. 네,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선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 가로축 말고 세로축이요. 이 세로축들은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에 값이 있는 곳 앞에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눈금. 여기 눈금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기본축은 눈금이 안 보이죠? 예. 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오른쪽은 눈금선이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뭐예요? 예, 이 값에 대한 눈금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눈금선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값을 클릭하시고 예, 보조축 서식에서 우리가 눈금 이 페인트 통해서 선만 색깔을 바꾸지 마시고요. 눈금 값도 넣어주셔야 돼요. 눈금 값. 자, 눈금 값은 어디에서 넣으시는가 하면 이 페인트 통해서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 그래프, 축 옵션, 축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눈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눈금. 자, 눈금이라는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얘가 주눈금이거든요. 주눈금. 0, 500, 1000, 1500. 이 눈금 값이 바뀌는 얘가 주눈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눈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셔서 눈금선이 지금 그래프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쪽 그거 누르시게 되면 네, 여기에 이렇게 예, 눈금 값이 있는 곳에 이렇게 눈금선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주눈금의 선을 바깥쪽으로 예, 넣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시험지에 요 눈금선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서 지금 이제 7번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는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번호로 매겨져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항목들이요. 각각 다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7번에서 특정 부분을 못했다 그러면 7번에 대한 감점이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 막 대강대강 하시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누락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하나하나 항목마다 하실 때마다 다 하신 건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선을 그어 놓으세요. 내가 요거 했지? 요거 했지? 이렇게 체크를 해 가시면서 하시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낙서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안 한 게 무엇인지, 한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네, 그러면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7번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8번 볼게요. 8번. 8번 범례는 어디가 범례냐면 요 아래쪽에 파란색은 단가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은 당월 판매량이에요. 라고 해서 예, 그래프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범례잖아요. 이 범례를 이 시험지와 선생님들 걸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예, 당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요. 두 줄로 되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 여기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자, 왜냐하면 원본의 제1작업에 여기 당월 판매량이 두 줄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여기가 네, 두 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지와 동일하게 한 줄로
예, 법내명을 변경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우리가 원본에서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원본을 연결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한 줄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작업에 가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자, 법내를 바꾸실 때는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 네, 자, 여기가 더블 클릭되어 있는 상태라면 네, 여기 위에 차트 디자인 그 옆에 서식이 있어요. 자, 차트 디자인에 있는 예, 여기 데이터라는 그룹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예,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 범위를 여기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범위가 여기에서 지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당월 판매량에 요 제목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여기 당월 판매량을 클릭하시고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고칠 거야 라고 해서 편집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편집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가 보세요. 계열 이름이 여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 지금 셀 번지가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 셀 번지 말고 이거를 클릭해서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여기를 그대로 타이핑 하시는 거예요. 네, 타이핑합니다. 당월 판매량 그리고 괄호 열고 단위 콜론 개 EA라고 한 줄로 여기서 직접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접 적으시고요.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예, 밑에 예, 한 번 더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여기 차트 범례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지금 요 작업을 예, 했습니다. 범례가 있는 글자 제목을 한 줄로 바꾸는 작업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 8번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9번 볼게요. 9번 도형. 요 도형은 우리가 아까 값을 표시에는 요 도형 요 이름 있는 옆에 요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자, 요거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가지고 와서 최저 판매량이라는 글자를 쓰라는 거니까요. 선생님들 여기 위치를 잘 보세요. 요 위치를 잘 보시고, 네, 요 값이 있는 곳의 위쪽에다가 요렇게 들어와 있고요. 예, 요 설명서 꼬리표가 이렇게, 예, 값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그릴 때는 삽입 탭에서 그리라고 제가 제 1작업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삽입 탭에 있는 도형, 그리고 자,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선이라는 그룹에 아까 1작업에서는 사각형은 여기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설명선인데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그쵸? 자, 그런데 둥근 사각형이라고요. 자, 그러면 둥근 사각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첫 번째 있는 설명선이지만 첫 번째 거는 직각이에요. 모서리가 직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예, 모서리가 둥글려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놔보시면 예, 알려주죠.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자, 클릭하시고요. 자, 이 더하기를 내가 도형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에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려놓는데 시험지를 보시면 네, 여기 선이 여기가 있는데요. 그쵸? 우리 거는 선이 어디가 있어요? 네, 여기 위에 와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맞죠? 자, 일단 그려놓고 볼게요. 자,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얘가 지금 말풍선 꼬리거든요. 이 꼬리가 요 숫자가 있는 곳을 향해야 돼요. 얘를 쭉 빼세요. 어디로? 이 글 숫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자, 요거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지거든요. 위로도 가고요. 오른쪽으로도 가고요. 아래로도 오고요. 왼쪽으로도 와요. 그러면 우리가 꼬리표가 왼쪽에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꼬리를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된다고요. 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 써요. 그대로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최저 한 칸 띄우고 판매량. 아이고, 영어로 적혔네요. 최저 판매량. 네, 글자를 쓰시면, 네, 우리는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요. 시험지는 네, 검정색 글씨에 흰색으로 예, 안에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바꿔줄 거예요. 자, 홈 탭에 가셔서 네, 글자 도형 색깔부터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글자 색상 검정색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요. 글자가 도형이 왼쪽으로 글자가 치우쳐졌습니다. 가로로도 가운데, 세로로도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은 적당히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시면, 자,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이요. 이 보조축에 눈금값이 지금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0, 500, 1000, 1500 해서,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면, 주 눈금이 500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이 눈금값이 500 단위가 아니라 1000 단위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시다 보면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서 이게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문제풀이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아까 이 보조축을 클릭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걸 확인했다면 미리 바꾸고 들어왔으면 선생님들이 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서에 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보조축에 들어갈 때 얘까지 같이 봐주세요. 자, 기본축에 들어갈 때도 얘도 같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자, 보조축 클릭해 주세요. 보조축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요 그래프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네, 요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눈금이 있었습니다. 눈금. 그런데 눈금은 요 눈금값 조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이 값을 조절할 거예요. 값. 그거는 축 옵션입니다. 축 옵션을 펼쳐보시면, 예, 이렇게 펼쳐보시면,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3,500이고요. 그 다음에, 자, 최대값이 3,500이에요. 자, 최소값 0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얼마로 돼야 돼요? 시험지에 4,000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우시고 4,000으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단위. 단위라고 하는 거는 요 값이 바뀌는 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500단위씩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가 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시험지는 여기가 얼마씩 바뀌고 있어요? 1000씩. 그러면 여기를 예, 지우시고 예, 500을 10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1000으로 바꿔놓으시면 자, 다른 건 건드리지 마세요. 자, 최소값 0인 거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최대값 4,000으로 바꿨고요. 주단위 10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4,000으로 바뀌면서 예, 요 값과 값들은 예, 1000단위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기본값 세 군데만 건드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뀌었죠? 네. 잘 바뀌었습니다. 자, 바뀌었고, 아까 우리가 그려놓은 요 도형이 이제, 예, 여기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고요. 요 도형을 살짝 이렇게 눈금선보다 살짝 위쪽에 이렇게 갖다가 옮겨놔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지와 선생님들이 네, 그려놓으신 이 차트가 네, 올바로 되었는지 한번 쭉 예, 위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부터 아래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혹시 잘못된 곳은 없는지 네,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체크를 해 놓으시고 더 이상 네, 수정할 게 없다 그러시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네, 차트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상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9번 도형까지 그리는 거 끝났고요. 이것까지 끝냈고요. 자, 나머지 10번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시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물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여기 10번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제4작업에 있는 그래프 100점짜리 이것만 완벽하게 해도 100점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100점짜리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자, 제 4작업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시험 시간은 1시간이에요. 60분. 그래서 60분 안에 제 1작업부터 제 4작업까지 네, 작업을 하셔서 수시로 저장하시고요.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까지가 60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독관님이 자, 저장한 거 전송하세요 라고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전송까지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하시고 전송한 파일이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전송까지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